반갑습니다.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일요일 해외 축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제 뭐 세리아랑 라리가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는데 라리가는 가볍게만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아스날 대 첼시 런던 더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. 자, 첫 경기로 이제 크레모네세 대 밀란인데요. 밀란의 무패 행진이 이제 25경기에서 끝났습니다. 근데 이제 무패 행진의 시작이 언제였냐면은 올 시즌 이제 개막전에서 크레모네세한테 홈에서 진 적이 있었거든요. 요 경기 이후로 이제 밀란은 그 뒤로 한 경기도 이렇게 지지 않았었습니다. 이런 상태인데 하필이면 이게 직전 경기 파르마한테 뭐 파르마가 옛날 뭐 칠공주 시절에도 밀란이 홈에서는 되게 강했거든요. 근데 그 파르마한테 이제 홈에서 져버렸다. 이제 파르마 감독이 아스날의 수석 코치 출신입니다. 그래서 딱 이제 아스날식 그런 코너킥 전술 이거에 좀 당했어요. 어쨌든 뭐 밀란의 이런 좀 기나긴 상승세가 끊겼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, 또 이제 공격에서도 답답함이 있었던, 최근에 좀 이 공격진의 이탈이 좀 있다 보니까 퓨리시치가 좀 이제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서 좀 이제 손실이 있었고. 근데 오늘 상대하는 크레모넷에는 일단 요즘 DTD가 아주 명확합니다. 최근에 이제 12경기 동안 3무 8패. 시즌 초반에는 꽤 잘하다가 이렇게 또 DTD가 확 와버렸네요.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승격팀인데 강등권으로 또 이제 바로 코앞까지 가게 됐다 이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배당상으로는 뭐 밀란이 사실 좀 구려. 본다면은 좀 이제 뭐 헨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, 개인적으로는 요즘 밀란은 점수 생산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기는 해요. 그래서 저는 뭐 언더라던가 뭐 밀란을 본다면은 뭐 아마 햄무?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. 다음으로는 사솔로 대 아탈란타인데요. 이제 사솔로는 이런 승격팀들 중에 이제 뭐 크레몬에서도 강등권 직전까지 가버렸고, 피사는 이미 강등권이고 유일한 이제 뭐 생존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리그에서는 뭐 중위권 정도 하고 있으니까. 최근에 이제 인터밀란한테 개뚜들어 맞은 경기 하나 말고는 꾸역승도 꽤나 잘 챙기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나름대로 사소로도 괜찮은 상태지만은 이제 아탈란타도 요즘에 좀 회복세가 명확하죠. 특히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 가서 2대 0으로 지더니 홈으로 와서 4대 1로 복수를 해버렸습니다. 그 사이에 뭐 나폴리까지 잡는다든지 라치오도 잡고. 지금 아탈란타가 이번에 그 루크먼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보내면서 라스파도리를 받아왔는데, 라스파도리가 부상이에요. 그리고 CDK도 부상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공격 자원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은 편인데 요즘에 뭐 득점력 같은 것들이 나쁘진 않습니다. 경기당 뭐 한 2점씩은 이렇게 뭐 내주고 있는 것들이 보여가지고. 어쨌든 사실 뭐 요즘 이제 옛날에도 마트결로는 사솔로가 꽤나 홈인 경우에는 아탈란타한테 잘 싸운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레벨 차이가 좀 더 있어 보인다. 특히 또 이제 아탈란타가 회복세라는 점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저는 뭐 굳이 뭐 사솔로의 역배를 맞는 그런 보람은 없어진 것 같고, 그냥 아탈란타 쪽으로 좋게 볼 만한, 조금 더 기대값을 넣는다면은 뭐 마헨까지도 한 번은 뭐 시도해볼 만한 게임 같네요. 자, 그 다음은 이제 토리노 대 라치오 경기인데, 자, 토리노는 제가 매번 수비가 매우 약하다, 올 시즌 최다 실점 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제 공격 축구를 좋아하는 바로니 감독을 자르고 다베르사를 선임을 했어요. 이 다베르사 감독은 작년에 이 엠폴리를 대단한 수비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달에 막 감독상도 수상을 했던 그런 감독인데, 리그 최다 실점을 달리고 있는 토리노를 반전시킬 만한 인물로는 좀 제격인 것 같아요. 직전 경기도 이제 제노아 경기, 그때 제가 이제 오바를 봤는데 이른 퇴장 탓에 0대3으로 그냥 찢겨버렸죠. 반대로 이제 라치오도 이제 칼리아리한테, 원래 상대전적이 홈인 경우에는 매우 좋았는데 칼리아리랑 비기면서 뭐 상대전적도 못 살렸고 공격 자원 부족을 좀 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애들도 많이 팔았고, 라짜리, 페드로, 로벨라 중요한 선수들도 많이 빠져있고, 힐라도 뭐 센터백 아주 뭐 중요한 선수이기도 하고, 그나마 이제 좀 사카니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, 그런 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공격진의 무게감이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장 이 경기에서 라치오가 뭐 공격 같은 게 나아진다거나 토리노가 바로 뭐 수비력 같은 것들이 좀 감독 바뀐다고 해서 확 좋아질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은 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꽤나 있는 경기 같기는 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로마 대 유벤투스 경기인데, 유벤투스가 요즘에 일정이 굉장히 빡센 편입니다. 챔스도 많이 섞여 있기도 하고 요즘에 많이 그냥 졌어요. 중간에 이제 파르마 상대로 대승했던 거, 이 시기까지는 그래도 얘네들의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후에 뭐 아탈란타한테 3대0, 라치오랑도 비기고 인터밀란한테 지고 갈라사사라이한테는 원정 가서 5대2로 깨졌습니다. 또 이제 코모한테 졌고요. 그러다가 이번에 직전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갈라사사라이한테 3대0을 해가지고 연장을 가는데 두 골을 실점해가지고 탈락을 했다, 뭐 이런 상황이에요. 어쨌든 일정도 되게 어렵고 지금 뭐 주중 경기까지 연장 치르고 왔으니까 계속 거기서 좀 바쁜 일정인데 또 원정이기까지 합니다. 특히나 이제 로마와의 맞대결 상으로는 일단 뭐 무승부라든지 이런 고배당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최근에도 두 번의 이런 무승부와 로마가 한 점차 승리, 유벤투스가 한 점차 승리, 뭐 무승부,
또 유벤투스 뭐 한 점 차승 이런 식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얘네들 맞대결은 고배당 보기가 꽤나 괜찮아요. 유벤투스가 홈인 경우에는 꽤나 잘 싸워왔지만 원정인 경우에는 고배당 보기가 꽤나 괜찮다. 아무래도 요즘에 유벤투스 수비력이 너무 개차반이라 가지고 반대로 로마는 도니얼 말른이 오면서 조금 더 공격이 살아났다 이런 거는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언더 같은 거를 생각해볼 만한 매치업인 것 같고 저는 고배당 중에서 뭐 무슨 분야 핵무냐 생각을 하면은 글쎄 지금은 사실 로마가 조금 더 윗급은 맞거든요. 과연 근데 로마 핵무를 쉽게 볼 수 있을지 왜냐면 유배도 잘 안 지는 팀이기는 하니까 어쨌든 고배당 각을 좀 생각해볼 만하고 저는 뭐 언더를 기반으로 삼을 만한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좀 라리가는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엘체 대 에스파뇰은 그냥 홈이랑 원정 편차가 엘체가 홈일 때는 특히 좋아요. 원정은 시즌 무승인데 홈에서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. 하지만 이건 에스파뇰이나 엘체나 둘 다 올 시즌 이제 좀 DTD가 많이 심합니다. 엘체 같은 경우는 9경기 동안 3무 6패 중이고 에스파뇰은 8경기 동안 2무 6패 중이에요. 둘 다 후반기에 DTD가 매우 심각한데 뭐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엘체가 뭐 홈발이 좀 더 있는 점 이런 것들은 좀 얘기할 만한 것 같지만은 둘 다 어쨌든 뭐 승격팀들끼리 붙는 거기도 하고 만약에 엘체가 역배였으면 모르겠어. 순위상으로는 엘체가 역배이만 한데 엘체가 정배거든요. 그러면은 뭐 별로 맛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무승부나 햄무 같은 고배당 좀 찌를 만한 정도? 둘 다 이렇게 무승 행진이 길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이겨줄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좀 안 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발렌시아 대 오사수나는 오사수나의 후반기 상승세가 꽤나 괜찮습니다. 얼마 전에 레알을 잡아버리기까지 했었고 제가 지난번 맞대결 때도 레알이 맞대결 성적이 아주 훌륭하지만 오사수나의 요즘 분위기가 조금 이제 매섭다 이런 건 얘기했었는데 이겨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. 작년만큼 이런 뭐 브리안 사라고사 같이 역습 트레일러 이런 애들은 없지만은 어쨌든 뭐 부디미르처럼 한 방에 있는 놈도 있고 기본적으로 뭐 수비 같은 것들도 꽤나 잘 가져가기도 하고요. 반대로 발렌시아는 최근 이제 레반테 동네 라이벌 얘네들 한번 이제 뭐 이긴 거 말고는 대부분 경기는 좀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지가 못했었다. 나는 오사수나가 역배 받았으면은 프레는 꽤나 볼만한 사이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경기는요. 그다음에 뭐 베티스랑 세비야는 어려운 경기인데 뭐 굳이 그냥 좀 짧게만 하면은 베티스가 그냥 홈발이 있다 정도? 그 정도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. 올 시즌 리그에서 순위도 그래도 나름대로 챙기고 있기도 하고 세비야는 뭐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뭐 재정난 때문에 팀이 완전히 좀 마탱이가 갔는데 그래도 뭐 종종 뭐 라리가 1부 리그에 살아있을 만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는 베티스가 전력 자체는 우위라고 할 수가 있고 홈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. 역시나 좀 이제 배당 같은 게 딱히 뭐 맛은 없다 보니까 굳이 뭐 선택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리고 뭐 지로나 대 셀타비고도 이것도 어렵습니다. 셀타비고는 어쨌든 이제 초반에 무승 행진을 가다가 또 기가 막힌 이런 상승세로 좀 이제 유럽 대학로 진출권까지 올라온 팀인데 지로나 역시 얘네들도 후반기에는 꽤나 뭐 올라온 모습들이 있다고 했었었죠. 둘 다 그냥 좀 이제 안 좋은 기간을 딛고 회복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팀인데 올 시즌에 라리가에서 아마 이제 지로나가 9무고 셀타비고가 10무인가 그럴 거예요. 둘 다 뭐 무승부가 많은 팀인지라 셀타가 뭐 홈이면 조금 더 나았겠고 그러긴 할 텐데 어쨌든 원정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그냥 무승부 많아서 무각 정도 내다보고 싶다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스날 대 첼시인데 뭐 요즘에 이제 폼이나 여러 가지로 당연히 아스날을 높게 봐야 되는 매치인 것 같고요. 2020년 이후로 10승 3무의 표로 아스날이 크게 우세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 그거랑 좀 겹치기도 합니다. 최근에는 뭐 4연승 중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아르테타 감독은 런던 더비, 런던 팀들과 만났을 때 굉장히 전적이 좋은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. 역대 이제 런던 팀을 맡았던 감독들, 뭐 무리뉴나 포체티노, 벵거, 뭐 해리 레드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르테타의 승률이 런던 더비에서는 69전 42승. 거의 뭐 61%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. 런던 더비 승률이 가장 좋은 감독이고 바로 그 시점 이제 토트넘과의 원정, 북런던 더비 원정에서도 아주 뭐 개바르는 경기가 있었습니다. 거기다가 이제 좀 이제 부진했던 요케레스까지 지금 26년 들어서는 폭발력이 뭐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뭐 요즘에는 아스날이 좀 좋은 기간인 것 같기는 해요. 아무래도 지금 이제 리그 싸움 같은 거는 좀 이제 빡세기도 합니다. 맨시티가 많이 추격을 해오고 있고 한 경기를 덜 했는데 어쨌든 최대 뭐 한 2점 차까지 좁혀질 만한 상황이니까 이런 거는 뭐 빡세긴 한데 첼시도 지금 이제 뭐 챔스권을 내다봐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갈 길이 되게 바쁩니다. 그런 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아스날이 홈이라든지 맞대결로도 첼시를 많이 펴왔다든지 굳이 따지자면 최근의 맞대결들로는 첼시가 이제 좀 뭐 무승부도 종종 뛰어왔었고요. 한 점 차 게임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뭐 핸승까지는 조금 뭐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배당으로 일단 아스날이 좋고 저는 바로 직전 토트넘전도 아주 뭐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뭐 요케레스가 아주 뭐 크게 살아난 게 큰 것 같고요. 에제도 아주 인상적이었고
수비적으로도 그렇게 막 큰 위기는 없다 싶어가지고 뭐 라야가 위기를 잘 막아주더라고요. 그런 것들도 봤어가지고 그냥 저는 아스날을 좋게 보는, 욕심을 낸다면 막 일마인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경기가 배당이 막 좋지는 않아서 간다면 뭐 일마인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못 볼 거는 없다, 그런 마인드네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라리가는 가볍게만 다뤘고 세리아나 뭐 이런 아스날, 첼시, 런던 더비 뭐 이렇게 좀 다뤄봤는데 딱히 뭐 이런 뭐 기록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이제 뭐 챔스에서 탈락하고 나서 좀 상황이 반전될 만한 뭐 그런 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무튼 뭐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. 이제 뭐 챔스가 이제 좀 많이 남아가지고 주중에 뭐 리그 경기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다룰만 하면은 제가 주중에도 녹화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뭐 일정 봐서 좀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